네, 이제 공수처라든지 등을 쭉 이야기해 볼 텐데 어제 공수처 논란에 가려가지고 5.18 폄훼한 망언한 사람들을 저번에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법사위에 이 법이 상정이 됐어요. 허위사실로 5.18을 왜곡 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하자. 이게 5.18 특별법 개정안인데 국민의 지임이 인권위의 뭐네 표현에 전해하면서 이거를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 김종인이 아무리 망월동 묘역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면 뭐합니까? 그쪽 구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인민군이 쳐들어왔네, 무슨 유공자 가짜 유공자가 있네, 계속해서 을포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 처벌하자는 것이 이게 뭐냐면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는 달리할 수 있다.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만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북조선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도와줬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이런 사람들 처벌하자고 법을 만드는 건데 마치 뭐 역사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하고 있는 그런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을 보면 참 믿기지 않는 얘기고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평가에 대해서 단순히 견해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처벌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홀로코스트법, 나치가 유태인 학살한 사실이 없다 하면 이 사람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인데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이론도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쪽 정권이 혹시나 커진다고 하면 4.19는 쿠데타하고 5.19는 혁명이고 그런 식으로 다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5.18 자체가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진상규명 등에 있어서 발포 명령자 등을 밝히는 정도의 지금 역할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인데 5.18 자체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그것도 국회의원이 작년에 여러분들 그 보셨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의 막 분노를 자아냈던 이종명, 김술래, 김진태 이런 자들의 발언을 처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더니 국민의힘에서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냐? 다른 견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국힘당에서는 역시 뭐 개가 똥을 못 끊는다고 똑같은 버릇이 그러니까 아무리 김종인이 가서 무릎 꿇고 1시간 뭐 몇 분 동안 그 무릎 꿇고 있어도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조금 분위기 바꿔놨는데 가서 또 왈왈거리고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힘당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이 진짜 무슨 보수 정당이 아니라 수구 정당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역사 왜곡하고 역사 왜곡해서 자기들한테 이롭게 써먹고 공동체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 앞세우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국민의힘은 수구 세력으로서 그냥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야 되고 그냥 뭔가 그냥 상대해주면 안 돼요. 이거 상대해주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네들 그냥 이렇게 해야 좀 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이 모질이들은 수긍하고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빌미를 다시 줘가지고 낙인 찍기에 악용될까봐 사과를 망설인다는 거야.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잘못한 부분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고 분명히 지금 논란은 그런 거죠. 박근혜 탄핵도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모르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켰던 역사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평가받을 사실 없는 거예요. 다만 국민의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부분,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 형사적 부분이 아니라 이 뭐 행상 책임 등에 있어서도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끌어내렸던 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들이 5.18은
북한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 걸 반대하고 있으면 이 사람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5.18이 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딱 40년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1980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났던 게 이게 30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에 그 북한에 대해서 반공에 대해서 그 세뇌되듯이 교육받았듯이 저는 5.18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상징인지 그리고 존중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되고 법으로 제정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쟁 난 지 30년이 지난 시대에 8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40년 지났는데도 5.18에 대해서 아직도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그리고 이 그 항쟁 자체를 폄하하는 그런 세력은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지만호를 비롯해서 일베 아닙니까? 아직도 거기서 전두환을 찬양하고 아니 나치가 전쟁 후에 곧바로 나치 범죄에 대해서 전 세계에 사죄하고 피해국들에게 그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처럼 지금 5.18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법을 반 그 나치법 비슷한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결국은 이런 모습이 5.18 특조위나 세월호 특조위에서 똑같이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사실상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쫑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25일 날 공수처 법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시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진짜 유치한 짓거리를 해버렸더만. 그러니까 추천 주체별로 법원 행정처, 변호사협회, 법무부 장관, 민주당 2명,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총 7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2명으로 압축을 하자 해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법 때문에 이 새끼들이 투표를 막 해 이제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근데 7명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들까지도 반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양아치 짓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 이 국민의힘은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공수처장 추천위원 뽑을 때도 한참 뒤로 밀어가지고 하면서도 얘네들 또 뽑아놓고도 방해 부릴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3차 투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6명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추천한 사람조차도 투표를 하지 않아. 최고 득표자가 5명. 그래서 결국은 지금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공수처법 만들려고 국민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촛불 든 지가 벌써 몇 년 됐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하기 위해서는 25일 날 공수처법 개정한다는데 개정 내용을 보니까 뭐 그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당의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하는데 여당 추천 둘, 야당 추천 둘을 없애고 국회 추천 4명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동의를 3분의 2 추천위원 3분의 2로 바꿔서 한다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빨리 개정해가지고 이거 지금 공수처법 25일날 개정해도 실질적으로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속하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명확하게 올해 공수처를 출범한다라는 그 시간을 정했고요. 저는 그 민주당이 이거를 못하면 저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이건 꼭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이 12월 2일까지 본회의 통과라고 얘기했고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날 우리는 그 공수처법 강행하겠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전에 아마 요식행위로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것처럼 그 전에 국회의장이 양쪽 원내대표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안을 들을 겁니다. 만약 그건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기차를 이미 출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분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중립지대라 여겨지는 이찬희 변협 회장이 그 안에서 그 실은 국민의힘을 저격한 내용의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오늘 보도에서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온 추천위원들이 전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 그래서 이건 우리처럼 만들어놔봐야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럼 정치적 해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해서 안이 나오면 되는 거지만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희 변협 회장도 표결로 가서 공수처 만들어라고 지금 지지했다라고밖에 뭐 볼 수 그렇죠.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제 일종의 열등감이라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법원 행정처도 민주당 편이고 변협도 민주당 편이고 법무부는 당연히 민주당 편일 텐데 가서 깽판이나 넣자. 그래서 7명 중에 6명 찬성을 얻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인간의 도리가 있다면 그 개표위원을 변협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새끼들은 일괄적으로 다 반대를 찍은 거예요. 찬성 6표가 안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들한테 추천한 걸 왜 추천했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그 돌대가리는 그것도 안 되나 보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한테는 찬성을 찍어줘야 그나마 진정성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신나셨어요? 신난 문제가 아니라 아닌가요? 분노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분노가, 예. 이 신난 걸로 보여요 지금. 아니 막 까는 게 신나시는 것 같아서. 너 오늘 남아야 되겠다. 이제 남겨야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옥상으로 와.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 그 위원들도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국진당이 그 선출한 추천한 위원들도 결국에는 국진당에서 이렇게 해라고 했고 그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도읍이 뭐 짜놓은 각본대로 뭐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런 말을 했죠. 법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뜯어 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 다른 거죠. 어쨌든 이 법은 지난 국회에서 이 국진당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법이면 국회의원이 따라야 되는데 출범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비례 이런 그 국회 그 선거법도 본인들이 우리는 참여 안 했으니까 우리가 비례당 만들게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었던 것을 뭐 우리가 법을 뭐 마음대로 뭐 다 뜯어 고치겠다? 법이라는 것은 각각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맞춰 수정을 하는 것이지 법을 뜯어 고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만들어진 헌법이 있잖아요. 네. 그 헌법을 찬성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논리로 따지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그로에 이런 어그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이건 희대의 코미디예요. 민주당이 진짜 빡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라니까. 최소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전략이 그렇게 개우집니까? 무조건 반대. 그럼 이 사람들은 공수처 출범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국민의 짐은 공수처를 반대할 요량으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까지도 반대표 행사했다. 그러면 더 이상 개정할 나는 명분은 확실히 생겼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추가적인 설명 하나만 드리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차피 이거 안 될 건데 왜 회의를 개최했냐. 이거는 공수처법이 정한 절차대로 한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개정했을 때와 이 절차를 따랐을 때 분석을 했겠죠, 민주당. 그러면은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명분상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18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절차대로 가는 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 그럼 그 법은 사문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뭐 끌어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번에 보십시오. 박병석 의장이 단호하게 저는 작년에 문희상 의장이 초반에 욕먹었지만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것처럼 저는 박병석 의장은 분명하게 통과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민주당이 지금 그 시간을 정했는데 그 전까지 공수처는 저는 출범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야. 네, 공수처 출범을 위한 명분은 다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절차 규정대로 너네들 추천해봐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국민의힘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잖아요. 그 야당 추천위원 보면 다시 추천해가지고 다시 후보 심사하고 다시 하자. 그건 이제 안 하죠. 민주당이 안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참을 때까지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참을 때까지 참았고 이게 바로 정치적 명분 축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립지대나 야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 민주당 했기 때문에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자들도 어떤 근거로 이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역시 대한변협 회장이 그래서 다음 회의 열어봤자 별 의미 없다. 예, 그런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을 끌어낸 것 자체가 회의의 저는 성과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국민의 짐이 정말 모자라다는 게 일반 국민의 최소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수준에서 보면 그쪽 사람들한테 세뇌되어 있는 사실 막 정치적 어그로에 익숙한 사람들 말고요. 공수처가 어차피 세워져요. 그리고 공수처라는 게 다 동의하실 텐데 지금 세워지면은 당장 윤석열 수사하고 이렇게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세워지는 게 의미만 있고요. 이미 이 국민의 짐,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찬성할 걸로 예상하고 만들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수처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타이틀의 의미상 문 대통령 그 측근들부터 시작하는 그런 수사를 한다 모를까. 당장 공수처가 세워지자마자 윤석열 수사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를 같이 출범시킨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면서 고위공직자급에 되는 사람들은 비리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그 의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의심해 왔던 것처럼 저 세력은 지들 수사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다는 프레임을 지들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공수처 항상 출범의 그랬으니까. 본인들이 공수처 항상 출범의 그랬으니까.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검찰의 기소 독점의 분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이 새로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분점됐다.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권, 기득권을 구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예방하는, 왜냐하면 내가 했을 때 나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특히 검사들, 그러니까 개혁되지 않은 검사들도 어디 술자리에 가서 그 강남 룸살롱 가서 1,000만 원짜리 그 술 대접을 받습니까? 공수처가 있으면 이 집 못해요. 국회의원들도 그 집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의 기관이 탄생한다. 하지만 이게 마법의 탄환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가 다 해결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을 당장 1호로 수사할 거다. 그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 수사를 못한다 이런 것보다 이 공수처 하나 세우는데도 1년 걸리잖아요. 아직도 세우지도 못했어. 법 통과하고 그 사이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막 이 과정을 생각해봐요. 벌써 2년 이렇게 막 걸렸잖아요. 근데 그 세워지자마자 공수처장이 윤석열 비리를 1호로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자체로 못한다고. 정치라는 게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여론의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어떤 분이 지금 윤석열 수사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그 조직이라는 기관으로 소리를 전락하죠. 듣기 때문에라도 네. 그렇게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 하는 거지. 윤석열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이제 만약에 공수처가 검찰과 맞붙는 형태로 그렇게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이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그 여지랄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까지도 반대하는 이런 모양새는 정치 세력이 할 짓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식이었다고 하죠. 회의를 해. 이렇게 추천위원들 이렇게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위원들이라는 게 바쁘신 분들 아니야. 그러면 회의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시, 7시까지. 근데 투표도 못하고 회의를 계속해. 왜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내가 납득이 안 돼서. 오죽하면 이제 변호사협회하고 저기 행정처 쪽에서 나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중립적인 사람들이니까 투표 한번 해봅시다라고 투표를 시작했는데 니들도 민주당 편이고 니들도 민주당 편이고 지들끼리만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뇌피셜을 읊조렸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역사에 남을 발목 잡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공수처는 25일 날 법 개정하겠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아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저는 국민의 짐의 자업자득 업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